자, 11페이지. 그러면 자기 신체 사고하고 자동차 상해는, 자, 아까 뭐라 했냐면, 어떨 때 보험금 줄 건가? 이걸 책임 발생 요건이라 그래요. 책임 발생 요건이나 면책 사유는 퍼펙트하게 동일한데, 보험금 산출 방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가 다를까 하는 거죠. 딱 두 가지예요. 보상 한도에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출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자기 신체 사고하고 자동차 사고가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면은 보상 한도가 다르고, 다음에 보험금 산출 방법이 다릅니다. 라고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상 한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자기 신체 사고 보상 한도 볼게요. 자기 신체 사고는 부상, 후유장애, 상황으로 인해서 3구분하고 있어. 부상, 후유장애, 사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동차 상해는 부상하고 후유장애 및 사망으로 해가지고 두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은 프린트물 우리가 책 교재를 읽으면서 계속 봐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른 교재 보지 마시고 혼동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책으로 다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책을 보면 후두둑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책을 보면 막 섞여가지고 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지금 수십 년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해서 반응을 보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어떤 분이 한 3, 4년 강의하면서 만든 결과가 아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니까 아마 자동차도 그렇고 근제배상 책임도 그렇고 시중에 있는 책의 목차가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나가는 게 제 책이에요. 자, 여기는 14등급이고 여기는 14등급이고 여기는 1등급이에요. 여기는 단일 등급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보통 여긴 1,000만 원이거나 2,000이거나 3,000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여기는 2억이거나 3억이거나 5억이거나 이거는 자기 선택에 따라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상이 몇 등급이냐 이런 말은 필요가 없죠. 후장에 나왔는데 몇 등급이냐 전혀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3천에 2억이다. 그러면은 부상은 3천만 원까지, 후장에는 2억까지 주면 되는 거니까 등급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부상 등급이 얼마냐가 되는 거지. 후장의 등급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지. 따라서 시험 문제는 자동차 상해로 나오는 것보다도 자기 신체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하죠. 왜? 자동차 상해로 나오면 무조건 나머지 2억 범위내 준다, 3천 범위내 다 준다 그러면 끝나는데, 자기 신체 사고는 등급을 결정을 해서 등급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례 문제가 나올 때 자동차 상해는 거의 안 나오고 이걸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볼 때도 어떤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또 보험회사들이 어떤 문제에 출제를 많이 하는가, 시험관들이 이걸 다 감각을 잡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요 10년 전에 공부하던 방식, 20년 전에 공부하던 방식 이렇게 공부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번 교재에서 사례 문제를 다 빼버렸어요. 왜냐면 그 사례 문제는 신체 손상가 되기 전에 사례 문제가 계산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 뭐서 얼마나 돈이 나갈 거냐 아니고 보험금이 나가냐 안 나가냐만 물었기 때문에 이론을 잘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빼버렸어요. 왜? 지금은 금액으로 나가지. 얼마 받을 거냐.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이 책에 있으니까 계속 그걸 공부하게 되면 이쪽 공부를 못해서 아예 2013년까지 사례 문제는 다 빼버리고 우리 자료실에 넣어버리고 2004년부터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문제로 하다 보니까 자동차 사례 문제가 한 100페이지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굉장히 짧아졌어요. 300페이지 가까스로 나와요. 자동차가. 따라온 거 800페이지. 좋지 않아요? 근데 제 책이 다른 책에 없는 내용이 엄청 들어가요. 자, 그럼 한도가 다르죠. 그 다음에 보험금 산출 방법을 넣을게요. 자, 공잭이 있는 사고와 공잭이 없는 사고가 구분이 돼요. 그럼 공잭이 있는 사고라는 것이 뭐냐? 대인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인 배상하고 보상하고 유사한 게 뭐냐는 거죠. 무상이죠. 무상을 받았다. 왜? 대인 배상하고 무상하고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 자동차 사고하고 산재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에서 안 받고 산재에서 받고 끝났어. 그러면 산재에서 자동차로 구상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재에서 받을 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공잭이 있는 사고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나 그죠? 가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대인 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가해자한테 못 받은 걸 내 보험에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산재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공잭이 있는 사고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동일해. 산출 방법이 동일해. 그래서 손해액에서 공제액을 뺀 잔액을 한도 내에서 봤는데 자, 이 방법은 동일하고 한도는 다르죠. 그죠? 한도는 자기 신체 사고 한도하고 자동차 사고 한도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것은 한도만 다른 거죠. 한도는 여기 14등급으로 할 거냐 이것만 다를 거고 산출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산출 방법은 여기에 해당된 사람은 결국은 뭐만 다르네? 한도만 다른 거죠.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사고가 있는데 공제액이 있는 사고는 한도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다만 공제액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시험장에 좀 더 공부할 때 할 테니까 우선 큰 프레임을 지금 짜려고 하니까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공부할게요. 자, 그러면 자기 신체 사고하고 자동차 상해에서 한도와 보험금 산출 방법이 다르는데 공제액이 있는 사고는 한도만 다르고 산출 방법은 똑같아. 그럼 공제액이 없는 사고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후유장애하고 사망은 정액보상. 그 다음에 부상은 실치료비를 한도 내에 써줘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손해 갈 때 치료비 플러스 휴업손해 플러스 그 다음에 위자료 플러스 간병비 다 들어간 금액이니까 자동차 상해나 공제기에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비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이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70% 줬다 그러면 자기 신체 사고에서 30% 받은 거죠. 근데 여기는 뭐야? 부상의 경우 뭘로 안 준다는 거야? 휴업손해하고 위자료는 안 준다는 거지. 자, 실치료비 안 준다는 거죠. 실치료비. 자, 이렇게 보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1번 사례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사례 문제를 보겠습니다. 김영피 보험자의 A는 H보험에 자동차를 들었다는 거죠. A는 H에 들어있다. A는 수리업자 B에게 자동차를 수리했고 B한테 수리업자에게 의뢰를 했고 B의 직원 C가 시운전 중에 보행자 D를 다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나오고 나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앞에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자, 대인배상호는 어디서? 사고차에서. 대인배상2는 어디서? 취급업자 보험회사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1, 2가 있었는데 자, 여기는 사고차 보험회사이니까 H보험회사에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사고차 보험회사에서 안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취급업자 보험회사에서 나가고 타차담보특약도 나가냐? 안 나간다는 거죠. 취급업자 사고는 타차에서 안 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겠죠. 우리가 좀 첫째 시간에 이 사례 문제를 푼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절해, 다른 사람들이. 기절해. 네? 근데 우리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래요. 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지 않고 여기 이렇게 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준비해버리죠. 그럼 보험회사 직원들이 자기가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올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것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안 되게끔 한두 문제를 탁탁 올려놔요. 그럼 거기서 벌려서 근데 점수 나온 거 보니까 42점, 43점 이런 거. 만약에 10점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든지 더 공부하든지 그럴 때 43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것만 안 썼어도 제대로 썼어도 될까? 뭐 이런 느낌이 오게 그런 문제를 내야 되죠. 그래야 오랫동안 보험회사 직원들이 합격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문제는 한 번에 확 올리지는 않아. 그런데 대신 뭐냐 그러면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내지 않아요.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내요. 실무상에서 난해하고 어렵고 막 델리케이트하고 막 이런 문제들 많이 있어도 그걸 다 내지는 않고 그 수준에 맞게 그럼 차츰 올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시험이 조금씩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작년에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안심방으로 내가 문제를 보고 문제를 위에서 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공부하기를 싫어하니까 어디에 맞추려고 그러냐면 여기만 딱 맞추려고 그래. 근데 저것 맞추는데도 막 낄낄낄낄거리고 막 미치겠어요. 막 이런 분위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바로 사례 문제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저 수준보다 높이 가려면 어떻게든 쉽게 공부를 해고 어떻게 빨리 공부를 해야 저기에 올라갈 것이냐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가르치면 1년을 배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1년을 배웠는데 얼마냐. 2014년도에 제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아가지고 연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부터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강의를 해도요, 뭔 말인지를 몰라요. 자동차 뭐 어떻게 합격했냐? 외워서 합격했다는 거. 아, 그게 왜 외워서 합격했냐? 근데 22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제 강의를 다시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자동차 뭐이 뭔지 알겠대. 하기는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모른대.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쓰는 거예요. 체계가 안 잡고. 그러면 그 다음에 면부책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합격은 했는데 장애 장사만 장애만 끌어당겨. 그래서 빨리빨리 치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뭐예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문제 푸기 쉽잖아요. 자, 근데 얘가 지금 H보험에 들어있고, 자, 취급업자는, C는 취급업자 보험을 G보험회사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C도 P보험회사에 타차를 들어있는데, 자, 타차에서는 업무로서 위탁받은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 사고는 면책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면책이니까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이렇게 보상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림 그려놓고 빨리빨리 이걸 전체를 그려놓고 응? 이렇게 해서 이거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김영필보험자 A는 H 자동차 보험에 가족 한정 특약이 들었대요. 자, 이게 있는데, 자, A가 H보험에 들었는데 가특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가족이 운전 중 사고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가족이 운전 중 사고만 보상이 돼. 근데 자, 친구 B한테 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 가족 한정 특약 위반이죠. 그러면 자, 사고차에서 보상이 되면 우리가 끝나는 거고, 사고차에서 안 되면 정부보장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어디서 보상해줘요? H보험회사에서 해주죠. 왜? 정보장 사업에서 해준 거 3가지라 했죠? 뭐예요?
무보험, 뺑소니, 절취, 무절취, 예? 절취. 그러니까 오늘 가가지고 다 해요. 사고차에서 보상 안 되는 거는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가 사고차에서 안 된다. 그럼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만 대인배상원을 가입할 수가 있어.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는 대인배상원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대인배상원이 가입돼 있다는 것은 자배법상의 자동차야. 오케이? 자배법상의 자동차가 아닌 예를 들어 기중기가 대인배상원을 가입해 있다. 문제 오류예요. 문제 오류. 자배법상의 자동차만 대인배상원을 가입했기 때문에 대인배상원에 가입했다는 것은 안 말이에요. 자배법상 자동차란 말이 없어도 자배법상 자동차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H. 왜? 면책이 없다. 면책이 없다. 머릿속에 디테일하게 막 공부하기 전에 먼저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사고차에서 먼저 나간다. 왜? 무보험도 아니고 절취도 아니고 뺑소니가 아니니까. 그죠? 자, 무보험도 아니고 절취도 아니고 뺑소니가 아니고 이 세 개만 아니면 사고차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이 운전 안 했기 때문에 어디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취급업자 보험에서 나가냐? 아니, 이 사람이 취급업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여기는 안 나가겠죠. 자,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초도에서 사령차 운전수 C가 부상했다는 거죠. 자, B가 운전하다가 C가 다쳤다는 거죠. 근데 B 본인이 M보험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상에다 뭐 타차, 자손, 무상, 타차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기 신체 사고, 무상, 타차에 들어있다. 자, 그러면은 타차에서도 다시 자손이 있고 대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자손에서 나갈 수 있냐 없냐? 못 나가요. 왜? 이거는 지차가 아니고 나무차니까. 이건 자기 차 사고를 담보하는 거예요. 자기 차가 사고에 개입돼 있어야 되는데 사고차에 개입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인배상 1, 2 이것도 자기 B가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여기서 나가겠는데 지금 A차를 운전한 거예요. 타차니까 여기는 안 돼. 무상도 안 돼. 왜 무상이 안 돼? 지가 가해자니까.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금액을 구했는데 안 거니까. 그래서 B는 타차의 자손에서 나가고 여기서 나가고 그 다음에 C는 타차의 대인에서 나간다. 타차의 대인에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사고차에서 나가고 타차에서 대인 2가 나가고 자기 다친 것은 타차의 자손에서 나가고. 3번 A는 채권가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대신해 자동차를 양도받았는데 그 법인이 도산하면서 대표이사가 잠적해서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한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전 중이다. A가 지금 대포차야. 지금 명의 이전도 안 돼 있고 보험도 안 들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걸 정부의 도로의 무업자야. 도로의 무업자. 우리 이 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법 집행이 공정하냐, 법 입적이 엄격하냐에 대해서 법이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격하지 않은 거예요. 엄격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께 갔더니 친구한테 왔는데 미국 놈이 와서 자기 고객인데 술집이었는데 한국은 너무 좋대. 그러니까 왜 좋냐 그랬더니 밥 문화가 너무 좋고
술 먹어도 2만 원이면 대리운전하고 신호해도 안 해도 5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라 얼마냐 그랬더니 80만 원. 신호 2만 원. 신호 2만 원 80만 원 나간대 벌금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교통 질서를 잘 지켜서 위반하는 게 아니라 벌금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50만 원만 신호 위반에 뭐 50만 원 때려봐봐.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유럽에 가잖아요. 그러면 단순한 교통법규나 이런 거 위반해도 어마하게 데미지가 커서요. 함부로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렌트카 하다 걸려가지고 뒤질 뻔하죠. 왜? 한국에서 했던 습관 그대로 하는 거야. 막히면 휙 돌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80만 원 벌금 매고 안 나면 출국 금지 막 그러면 그거 한 사람을 했더니 막 100만 원 내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아, 우리나라가 좋아. 자, 대포차. 이런 거 통행을 해서 잡혔을 때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진짜 범죄가 많잖아요. 그래도 유지하는 게 페널티가 웬만하면 막 종신형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했으면 전 세계의 깡패들이 다 모인 미국에서 만약 우리나라처럼 막 대충 받았으면요 유지가 안 돼. 유지가. 자, A가 운전 중 횡단보도를 따서 횡단한 B가 충격을 했다는 거죠. 자, B는 자 H보험에 보험에 들어있는데 무상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디서 보상받아요? 자, 어디서 돈이 나가요? 대인배상원은 어디서 나가요? 무보험에서 나가죠. 왜? 보험이 안 들었잖아요, 지금. 자, 보험이 안 든 차죠? 대포차니까. 보험이 안 들었어. 자, 왜 법인에서 못 나가냐? 그러면 법인이 부도 나와서 폐해 처벌했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죽은 거야. 그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A가 죽었는데, 그죠? 사고 났다고 무덤에 가서 네가 손해배상 책임져, 새끼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자동차는 보험에 들 때 누가 들었냐면 실제 사용한 사람을 보험을 들어야지 법인명으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럼 보험이 무효예요. 보험계약법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법률상 손배 책임을 질 가능성이 없죠. 피보험 이익이 없으니까 보험계약이 무효인 거예요. 응? 그잖아. 보험계약법에서 공부했죠.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다. 그죠? 응? 지금 제가 아는 분이 보험을 그렇게 넣었어. K라는 회사 차인데 이 K라는 회사가 렌트 회사 차였어요. 근데 부도가 났어. 근데 그 K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폐업하고 다 끝났는데 지금도 그 회사 차가 17개가 돌아다니는데 이 17개가 다 K 회사로 보험 들고 있는 거야. 다 무효인 보험을 들고 있는 거지. 근데 모 보험회사에서 사망사고 났는데 보험금 안 줘버린 거지. 못 주겠다는 거죠. 왜? 피보험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 결국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래서 가해자는 사망사고 내놓고 깜빵에 가가지고 형사합의도 못하고 2년 반만 있다가 나왔어. 왜?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보험금이 나가야 형사합의 할 거 아니야. 어? 근데 정보장 사업 주고 나머지는 못 줬으니까. 어? 왜 정보장 사업을 주고 못 줘요? 대인배상 원도 무효니까 무보험이란 말이에요.
나는 보험에 들었는데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람 이름으로 들었잖아. 그럼 계약이 무효죠. 계약이 무효면 무보험이잖아. 그래서 정부보장 사업에 나가고 나간 금액을 운전자한테 100% 보상 들어오고, 그죠? 그러니까 깜방도 2년 반 갔다 왔지, 정부보장 사업에 나온 거에 또 구상 들어오지, 응? 예, 지금 폐가망신해갖고 지금도 도망댕겨. 만났는데 마음 편해요. 왜? 배째? 배째라. 근데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설계사가 보험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호사를 사서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싸게 내가 하게 되니까 그랬더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살고 나왔고 자기 재산 하나도 없고 배째를 하면 되기 때문에 500만 원 들어간 것도 부담스럽다. 그것만 들어간 것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는 노났지. 놀았어. 야, 웃고 있지. 2년 넘게 남편이 가서 형무소에서 살고 나와서. 응? 다 돈이야. 응? 돈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례 하나씩 공부하면서 이걸 주위에서, 지금 이 사례들이 다 만든 사례가 아니라 사실 있는 사례라고. 있는 사례. 그러면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걸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정부보장사업에서 받고 그 다음에 무상에서 받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4번. 자, A는 제1차를 김용피보험자로 H보험에 A는 H보험에 들어있는데, 자, B는 제2차의 차주로 M보험에 들어있다는 거죠. 사고는 신호등은 교차해서 충돌해서,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충돌해서, 자, 제1차의 과실이 40%고 제2차의 과실이 60%로 해야 되겠네요. 자, 제2차의 과실 40이 60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60%이라는 거죠. 자, 그 부상 손해액이 4천이고 상실수 1억이다. 자, 4천만 원이다. 부상이. 상실 수익이 1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60%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를 주면 얼마야? 2,800만 원을 줬을 거 아니에요? 여기 60% 주면 6천을 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대인배상이 있는 사고니까, 그죠? 대인배상이 있는 사고니까 이 자동차가 피보험 자동차, A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가 피보험 자동차죠. 그러면 이 피보험 자동차 사고잖아요. 왜? 이 차가 단독 사고나 이 차가 타 차와 충돌해서 하는 거, 이게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보험금 나가는 사고니까. 아까 그랬죠.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보험금 나간 사고는 뭐예요? 자차의 단독 사고거나 자차나 타차의 충돌 사고거나 이랬죠. 그럼 여기는 무슨 사고예요? 자차와 타차의 충돌 사고니까 자기 신체가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갈 때 손해액에서, 자, 손해액이 뭐예요? 부상은 6천에서, 자, 상대방에서 받은 돈이 얼마예요? 2,800이죠? 1,200을 못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1억에서 상대방에서 상실적 받은 얼마예요? 6천 받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받았어요? 4천이죠. 자, 이거를 어디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체 사고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자, 부상 등급이 1,500이니까 이건 다 받았죠. 그 다음에 후유장애는 얼마예요?
2400. 2400이니까 2400이니까 1600이고 따라서 1500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유장애는 뭐야? 뭐야? 후유장애는 6천에 4천이니까 한도가 3천이니까 3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계산해 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다 썼다면 4천만 원인데 이젠 40%밖에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6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얼마예요? 2,800이 남아 있는데 자, 한도가 얼마예요? 2천만 원 한도라는 거예요. 자동차 상해니까. 얘는 자기 신체 사고고, 이건 자동차 상해가 사니까 2천만 원 한도고. 또 1억에서 4천만 원을 받았는데 6천만 원인데 자동차 상해 한도가 2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4,500을 받았고, 이 사람은 지금 자동차 상해를 했을 때 2천만 원하고 6천만 원 이렇게 받았고. 자, 하나는 자기 신체 사고로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자동차 상해 들어가 있죠. 산출 방법은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한도만. 자, 손해액이 4천이에요. 자, 그러면은 A는 가해자분한테 4,028, 60번이니까 6424, 2,400을 받았고, B는 40%면 1,600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1,600만 원이 잠정돼 있고, 얘는 2,400이 잠정돼 있는데, 여기는 자손 한도니까 1급이 1,500이고, 여기는 자상 한도니까 1급이 2천만 원이니까, 자, 한도를 다 각각 초과했기 때문에 이거 한도를 받는데 자기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죠. 똑같이 상실수익은 1억인데, 자, A는 6천을 받았고, B는 4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해자로부터. 그럼 나머지 있는 것은 4천이고, 여기는 6천인데, 한도가 여기는 3천이고, 자기 신청, 여기는 2억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자기 신체 사고는 보상받는 케이스가 뭐라고 해요? 자차 단독 사고, and 타차와 타차의 사고. 자차가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차가 끼어 있어야 된다. 근데 타차로부터 보상받으면, 무과실로 산정한 손해액에서 부상, 후유장애, 사망으로 나눠서 토탈로 하면 안 돼요. 왜 토탈로 하면 안 되냐 그러면 한도가 각각 있으니까. 부상 한도, 후유장에 따라 한도 각각 있으니까 토탈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상은 부상대로, 후유장애는 후유장애대로 계산을 손해계에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준다. 근데 한도는 자기 신체 사고하고 자동차 상해가 한도가 다른 게, 자기 신체 사고는 등급별 한도고, 자동차 상해는 뭐다? 1등급, 등급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2천이냐, 3천이냐, 5천이냐,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다. 이런 것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동차 보험에서, 자, 첫 강의가 나온 게, 자, 사람이 다치거나 물이 다치는 건데, 우리는 물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사람이 다친 것만 시험의 범위인데, 가해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다친 것 두 개로 나누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받으니까 대인배상.
이거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상해보험이다. 자, 상해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신체 사고하고 자동차 상해가 있는데 이거는 택일이다. 동시에 가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떨 때 보험금 주고 어떨 때 보험금 안 주고는 퍼펙트하게 동일하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두 개가 있다. 뭐고? 한도와 보험금 산출 방법이다. 자, 차이가 뭐가 있다고요? 보상 한도와 보험금 산출 방법이다. 자, 그런데 자기하고 자동차 상해에서 자, 자동차 상해는 자기 신체 사고는 두 단계로 나누는데 자동차 상해는 보상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방법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공제액이 없는 사고, 공제액이 있는 사고지만 여기는 공제액이 있든 없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해, 부상, 후유장애, 사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손해액에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뺀 잔액을 한도 내에서 받는데 여기는 자기 신체 사고하고 자동차 상해의 한도만 다른데 자기 신체 사고는 부상의 14등급, 후유장애가 14등급인데 자동차 상해는 한 등급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산출 방법은 똑같고 한도만 다른 거다는 거죠. 그런데 공제액이 없는 사고, 즉 대인배상에서 못 받은 거,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못 받은 거, 정부보장사고에서 못 받은 거, 산재에서 못 받은 거, 이거는 공제액이 없는 사고인데 그거는 부상 후유장애 사망이 있는데 후유장애 사망은 정액으로 나가고 등급별로 정액이 나가고 그죠? 7등급이면 7등급 금액 나가고 8등급이면 8등급 금액 나가고 부상의 경우는 자동차 상해나 공제액이 있는 사고는 부상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가 다 나가는데 여기는 실제 치료비밖에 안 나간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인배상 원투를 얘기할 때 사고차에서 나가거나 정부보장사업에서 나간다. 정부보장에서 나온 게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무보험, 뺑소니, 그 다음에 절취. 이 세 개밖에 없다. 세 개가 아니면 무조건 사고차에서 나간다. 사고차에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고차에서 나간대. 사고차에서 안 나가면 취급업자나 대리운전자에서 나가고 취급업자도 아닌데 사고 안 나가면 타차 운전, 담보특약에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 타차 담보특약에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없다. 그러면은 무보험,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에서 대인배상 투 부분이 나간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약 정리하고 이것만 달달달달 외워서 자꾸 외워서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반복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대인배상 1, 2를 공부할 겁니다. 대인배상 1, 2를. 지금 뭘 공부했었죠? 대인배상 1, 2 중에서 어디서 나갈 것이냐 하는 건 어느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 2를 줄 거냐는 결정이 있는데 대인배상 1이 무엇이냐,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떻게 나가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해요. 어느 보험회사에서 나갈 것만 지금 공부한 거죠. 그래서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자배법과 민법을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꾸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크게 그려서 전체를 봐야 그 다음에 디테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디테일에 막 들어갔는데 한참 들어갔는데 내가 위치가 어딘지 모르면요. 그때 미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법
750조가 있어요. 민법 750조. 이게 뭐냐 그러면, 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물어주는 거에 대해서 750조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해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피해자한테 물어주는 조문이 750조. 자, 그러면 이게 일반 불법행위라는 걸 썼어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750조 이외의 법률은 전부 다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750조가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이냐는 거죠. 산에 들어와서 담배 피우고 그걸 끄고 불로 피우고 왔는데 그게 덜 꺼져서 불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민법 750조. 자전거 타다가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750조. 그러니까 모든 불법행위의 기본이 되는 게 750조예요. 자, 그러면 불법과 위법은 뭐가 다른가 하는 거죠.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럼 불법행위는 위법성도 있어야 되지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의과실이 있어요. 위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이 법을 어겼다 하는 것의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걔가 5살이잖아요. 그럼 불법행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살짜리가 옥상에서 가벼운 돌하고 무거운 돌을 누가 먼저 떨어지는가 실험했는데 돈을 던지자마자 계단에서 1층 계단에서 나온 사람하고 던질 때는 못 썼죠. 던지고 나니까 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었다. 근데 10살짜리다. 그러면 위법행위지만 불법행위는 아니에요. 왜? 12살, 3살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법하고 불법은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가 돼야만이 책임 있는데 불법행위는 뭐냐? 위법한 행동을 했고 그다음에 그 위법한 행동에 고의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 능력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불법행위가 되면 물어줘야 돼. 근데 불법행위에서 물어주는 것이 뭐냐면 불법행위자예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사고로 국한한다면 과실이 있는 운전자예요. 과실이 있는 운전자만 책임을 져. 이 운전자는 실제 운전하고 있는 자. 실제 운전하고 차주든 임차인이든 관계없이 실제 운전하고 있는 자가 그 사람이 과실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했죠. 도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그러면 책임을 져요. 자, 근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 민법의 750조만 적용한다면 차주가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왜?
차주 외에 다른 사람이 차주 외에 제3자가 운전했을 때 운전자만 책임지고 차주는 책임 없고. 지금 건설기계가 사고 나잖아요. 근데 건설기계 사고 난 거를 손해상사한테 물어보면 엉뚱한 답을 줘요. 건설기계는 자백법이 적용 안 되잖아요. 근데 차주니까 선배 책임을 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주니 선배 맞잖아요. 왜 건설기계는 자백법이 적용 안 되고 민법이 적용되니까 일단은 민법에서는 과실 있는 운전자만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피해자는 이 대상이 너무 적은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차를 빌려줬는데 보험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는데 보험 들어야지 해도 바쁘다 보니까 4시 넘었어. 에이, 내일 들지 뭐. 왜? 민법만 적용되면 사고 나더라도 내가 책임 안 지니까. 근데 자백법이 적용되면 차주라는 이유는 무조건 책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보험 먼저 들고 딴 거 해야지. 그 다음에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책임의 주체가 한정적이다. 그러면은 불법 폐기자 외의자가 책임을 지려면 민법 756조 사용관계가 있습니다. 예사장. 그러면은 자, 내가 중기를 이 친구한테 빌려줬어. 이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중기를 이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는 책임 없어. 왜? 나는 이 친구 사장 아니니까. 민법만 적용되니까. 근데 자동차를 빌려줬어. 그러면 나 책임 있어. 왜? 차주는 무조건 책임지라니까. 무조건 책임지냐. 자백법이 적용되면,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적용되면 차주는 무조건 책임져라.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로 운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게 컨셉이야. 근데 민법을 적용하면 과실 있는 운전자만 책임지고 그 과실 있는 운전자의 사용자만 책임을 져. 그리고 과실 있는 운전자도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지 과실이 없을 때는 책임 안 져. 자, A가 100% 과실이야. 근데 A가 좀 차주야. 친구 B를 태우고 가서 사고 났어. 만약 민법만 적용된다면 얘는 책임 없어, 민법상에. 근데 자백법은 차주는 과실이 없어서 책임지라 하니까 자백법 적용하면 책임이 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깜빡하고 아무것도 없어. 네, 알아서 하세요. 가버렸어. 배 째라. 원래 나는 재산도 없고 미치는 거죠. 근데 만약 민법만 적용된다면 얘는 보상받을 길이 없죠. 근데 자백법이 적용되면 빵프로인 A한테 차주란 이유로 책임져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백법은 자, 비교해 볼게요. 책임을 지는 자가 민법은 자, 과실 있는 운전자하고 그들의 사용자에 이 사람만 책임을 져. 근데 자백법에서는 운행자라는 개념을 둬. 운행자라는 개념을 둬. 근데 운행자는 누구냐?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도 운행자고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사람도 운행자예요. 특히 소유자는 자기가 운전하든 안 하든 자기가 집에 잠자고 있다가도 사고 나면 책임져요. 왜? 소유자한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소유자가 보험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책임 발생 요건으로 여기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무과실이라서 책임을 져. 다만 승객 외에는 3면책 요건을 두고 있어요.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지는데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면하는 조건을 일부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림으로 그러면 과실, 무과실이야. 그러면 민법을 적용하면 이것만 책임을 져. 자배법을 적용하면 3면책 요건이 충족되는 것만 빼놓고는 자배법을 적용하면 다 책임을 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민법을 적용했다면 책임이 없는데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데 자배법이 적용되니까 손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하고 자배법하고 물어주는 사람도 규모를 크게 하고, 그죠? 특히 차주를 갖다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자배법은. 그런데 민법은 책임의 주체가 과실 있는 운전자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 사람의 사장. 업무라는 조건, 업무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사장. 그러니까 민법에서 책임의 주체는 과실 있는 운전자고, 그 다음에 덤으로, 그죠? 그 운전자가 업무 중이고, 회사 일을 하는 업무 중이고, 사장일 때 책임을 지는 거고, 자배법은 소유주하고 사용관리자가 다 책임져요. 두 번째, 민법은 과실 책임이지만 무과실 책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져. 여기는 운행자가 반증 책임을 져. 그러면 운행자가 반증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출발한 거예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자는 무조건 책임져라부터 시작해. 그래서 내가 면책 요건을 입증하거나 다른 요건을 입증 못하면 무조건 책임져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책임이 없다에서 출발하고 여기는 책임이 있다에서 출발해.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배법이 더 좋겠어요? 민법이 좋겠어요? 자배법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사고의 피해자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의 피해자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그러니까 건설기계로 다쳤다. 그럼 민법이 적용되고 승용차나 승합차에 다쳤다. 화물차에 다쳤다. 그러면 자배법이 적용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B한테 자동차를 빌려주고 B의 피용인 C가 운전하다 사고 났다. 그러면 차주는 자배법이 적용되면 차주는 책임을 지죠. 그죠?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차주가 책임을 지는데 민법을 적용되면
사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책임 안 집니다. 이게 가장 큰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운전도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자동차가 가만히 서 있는데 자동차가 하자가 있어서 터졌다 그러면 재물사고지만, 재물에 의한 사고지만 지금 사람이 운전 중 사고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의한 사고예요. 운전자가 잘못해서 사고를 낸 거지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사고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750조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됐죠. 그래서 자배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대인배상원은 자, 자배법상 소경배 책임만을 담보하기 때문에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은 자동차의 피해자는 대인배상원이 안 되고 정부보장사업이 안 된다고 했죠. 자, 제가 기존기를 하나 샀어요. 보험회사한테 대인배상 1, 2 가입하려고 해요. 얼마 때문입니까? 웃기고 있네. 제가 탱크를 하나 샀는데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려고 해요. 자동차 담보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요, 중기 자동차 보험이라고 또 있어요. 중기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 중기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대인배상원이 있다 없다? 대인배상원이 없다. 왜? 대인배상원은 무슨 책임만 담보하니까? 자배법상 책임만 담보하는데 중기자동차보험은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중기에 대해서 자동차보험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인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에서요. 자, 배상책임보험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든다. 원투 있어요? 그냥 대인배상이에요. 근제배상책임 든다. 원투 있어요? 그냥 배상책임이에요. 그래서 원투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면 돼. 자, 원은 자배법상 손배 책임만 발생하면 면책이 없다. 써놓죠. 원은 자배법상 손배 책임만 발생하면 면책이 없다. 이 컨셉으로 모든 걸 해결돼. 다시 말하면 면책되면 어디서 나가니까? 정부보장사업에서 나가니까. 정부님이 싫어해. 그죠? 정부 돈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만 정부가 나갈 거예요. 대인배상원이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상황. 대인배상원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 무보험 뺑소니. 무보험은 보험에 안 들었으니까 어느 보험회사한테 줄 수 없죠. 뺑소니는 차를 몰라. 근데 뺑소니 친 차를 잡았다. 그러면 정부보장사업 나가야 안 나가요? 왜 그 차에서 대인배상원 나가면 되니까 정부보장 나갈 필요 없지. 우리가 형법상으로는 뺑소니 친 차를 잡아도 뺑소니 사고라고 그러죠. 형법상으로는 정부보장사업에서 뺑소니 사고는 고의불명자동차는 못 잡았다는 걸 전제로. 못 잡았다. 잡았다. 그럼 그 차에 대인배상원에 나가지. 정부는 싫어. 이건 정부보장사업이 자율법상 손배책임은 발생하는데 어느 보험회사한테 주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어느 보험회사에 주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왜? 보험이 안 들었거나 뺑소니거나 그리고 잡지 못했다는 거에 잡았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한테 다 변태기 쓰죠. 그리고 도둑놈만 책임진다. 차주가 도둑질 만든 것도 억울한데, 예? 도둑질 맞았는데 도둑놈이 운전했는데 차주한테 책임지라는 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것만.
자, 그래서 대인배상 1, 2를 비교해 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보상 한도, 강제성. 대인배상 1은 강제보입니다. 대인배상 1은 강제보입니다. 자, 대인배상 2는 임의보입니다. 자, 보험을 보면은 원, 투가 있고요. 대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손, 자상이 있고요. 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손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약으로 타차 운전 특약. 이렇게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제보험은 이거 하고요. 대물에서 2천만 원까지. 1,000만 원이냐 2천만 원이냐. 대물에서 대물 하다 공부 안 하니까 2천 맞아? 2천까지만 강제보험. 그러면은 이거는 다 뭐예요? 강제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물하고 대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물은 각각의 약관이에요. 근데 여기는 동일 약관. 그러니까 가뜩 위반되면 대물 강제보험도 안 나가요. 약관이 똑같다는 거죠. 강제보험. 자, 그 다음에 한도가 있는데 유한보험이다. 자, 한도가 있다. 부상은 1급은 3천만 원. 부상에 넣어서 자, 여기인데 부상도 14등급으로 후유장애도 14등급으로 자, 사망은 1억 5천 한도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대인배상원의 14단계하고 자기신체 사고의 14단계는 똑같아요. 왜 그러죠? 대인에서 못 받는 것을 자기신체 사고에서 보상받으려고 한 거죠. 원래 취지가. 그러니까 자기신체 사고의 14등급은 대인배상원의 14등급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러면은 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대인배상원에서 부상 4등급, 후유장애 7등급이다. 근데 자기신체 사고에서 3등급, 4등급, 5등급부터 다 금액은 줬는데 몇 등급이란 말 안 해놨어. 이 개새끼. 이거 자기신체 사고는 몇 등급이란 거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see you next year. 왜? 대인배상원은 항상 자기신체사와 대인배상원은 여기서 못 받은 거 여기서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인배상원의 14등급과 자기신체사고의 14등급, 대인배상원의 후유장애와 자기신체사 후유장애는 분류는 다 똑같고 금액만 다른 거죠. 보상 한도만 다른 거. 자기 대인배상원은 보상 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신체 사고는 내가 보상 한도를 1,500으로 들 거냐, 3,000원 들 거냐, 5,000원 들 거냐, 7억 들, 1억, 7,000원 들 거냐, 1억 들 거냐에 따라서 그걸 들면 14등급으로 딱딱딱딱 분류가 돼 있어요. 나는 뭐만 들어야 돼요? 1등급이 1급일 때 1,500, 3,000,
5천, 7천, 1억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 자, 그래서 강제법입니다. 근데 자, 이때 유한범이라는 것은 피해자 1인당이다. 한 사고당이 아니다. 그럼 피해자 1인당이라는 건 뭐고 한 사고당이란 뭐냐? 이거죠. 자, 피해자 1인당 1억 5천인데 10명이 죽었다. 뭐 각각 1억 5천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한 사고당 5억이라 그러면 5억을 10명이 나눠야죠. 한 사고당 한도는 없다. 피해자 1인당 한도만 있는 것이다. 유한범이다라고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문제 1번. 갑옷 무단운전 중에 대인배상 원만 가입한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대인배상, 부상은 1등급이고 치료비가 2천만 원 나왔고 사망은 4억이다. 자, 대인배상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죠. 자, 만약에, 자, 보겠습니다. 자, 무단횡단이라고 하고 횡단보도라고 고치죠. 무단횡단은 과실상계를 해야 되니까. 횡단보도. 자, 과실이 없다고 하면 보면은, 자, 대인배상 원 부상 등급이, 대인배상 원 부상 등급 최고 한도가 얼마라고요? 3천. 부상 1등급이 3천인데 치료비가 얼마나 왔어요? 2천. 2천 다 주겠죠? 그 다음에 사망은 얼마나 있어요? 1억 5천인데 얼마 있어요? 4억. 1억 5천은 주고 땡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2억 5천은 어디서 왔냐? 대인배상 2에서 받아야 돼. 대인배상 2에서 받아야 된다. 만약 대인배상 2가 없으면 무보험도 봐야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갑옷 무단운동 중에 을이 운전한 차에 치여서 중상을 입었는데 A 차량은 지보험의 대상 대인배상 원만 가입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가 을이 운전하는 A 차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을이 운전하는 A차 그 다음에 갑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단 횡단이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중상을 당했다는 거죠. 자, 갑의 상등은 5등급이다. 그 다음에 보상 한도가 900이다. 그 다음에 후유장애는 9등급이다. 그 다음에 산도가 3,800이다. 자, 갑의 무과실로 산정한 치료비가 1,800이고 효업손해가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800 더하기 1,0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부상의자는 70만 원, 75만 원이고 후의장의자로 400이다. 죽고서는 거. 자, 부상의자로 75만 원, 후의장의자로 400 주소를 걷고. 자, 부상과 후의자의 위자료가 중복될 때는 큰 거 하나만 준다. 집에 가서 반드시 몇 번씩 읽어봐야 돼요. 오늘 가서 읽으면 빨리 읽을 수 있는데 3, 4일간에 읽으잖아요. 그러면 읽어도 막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첫 번에 가서 그날 가서 공부해서 최소로 한 번은 읽어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감각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읽으니까 이게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한 3, 4일 후에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감각해갖고 뭔 말인지 몰라. 그럼 그게 누적되면 못 따라와.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가서 한 번이라도 쭉 읽고 넘어가야 된다. 어? 그리고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
자, 문제가요. 하루에 수십 배, 수백 백씩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몇 번씩 읽으시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면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읽고 이렇게 나가시면 부담이 안 갑니다. 특히 뒤에 사례 문제를 많이 넣어놨는데요.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사례가 안 풀고요.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사례 문제 제가 해서 작년에 제가 사례 문제를 안 풀고 계속 나갔어요. 시험 때까지 안 풀더라고요. 하여튼 지독해. 우리 수험생들의 게으름은 지독해. 풀어주려고 그러지. 수업 시간. 자, 갑의 무과실로 산정한 금액은 치료비 1,800원, 휴업사는 1,000만원이고 상실수익이 1억이다. 그리고 400이겠죠. 위자료까지 붙였어요. 자, 그러면 과실이 20%니까 1,800에 80%하고 1억 4천에 80%를 하면 가해자가 물어줄 돈이 나오겠죠. 그래서 1억 4천에 80은 8,200만 원이고 2,800만 원에 80% 하면 2,240인데 이게 한도가 얼마라고요? 90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도는 얼마예요? 3,800이다. 따라서 대인배상원은 이렇게 주는데, 자, 근데, 자, 갑은, 자, M보험회사에 자동차 들어있는데 무상이 들어있다는 거죠. 다행히 무상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 우리가 G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겠지만, 이 차이만큼은 어디서 해준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차주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2가 안 되면 취급업자 사고는 취급업자 사고, 취급업자가 아닌 건 타차담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 타차담보사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없으면 피해자의 무보험이다. 순서를 1, 2, 3. 1, 2, 3. 근데 지금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가야 된다?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으로 가면 된다. 무보험도 결국은 기능은 대인배상2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A는 H보험이 자동차보험 전담보 되어 있고 A가 운전 중 횡단보도에 적색 신호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 B를 지었다는 거죠. 자, B는 무과실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이 3천만 원, 위자료 200만 원, 휴업손해가 1,000만 원 하면 4,200에 상실수익이 2천만 원이다. 피해자 과실이 60%다. 이럴 때 줄 돈은 얼마인가 하는 거죠. 자, 무과실로 한 총 손해가 얼마예요? 금액이. 자, 그러면 3,000 더하기 휴업손해 1,000 더하기 2,000 더하기 5,000 하니까 6,200일 거예요. 자, 6,200에 40%를 하면, 자, 피해자 과실이 60%니까, 그죠? 100%에서 60%를 빼면 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 과실의 60%라는 얘기는 40%만 물어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얼마냐 그랬더니 2,480만 원이더라는 거죠. 자, 이게 과실 상계 후 손배금이에요. 과실 상계 후 손배금. 자, 과실 상계 후 손배금을 정할 때 치료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치료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거죠. 상실수익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까 치료비 플러스 휴업손해 플러스 위자료 플러스 상실수익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부상만 따로 계산하고 상실수익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금을 구할 때는 다 토탈 금액의 과실 비율을 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2,000 얼마라고요?
480만 원인데 치료비가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자, 과실 3개월 손배금이 치료비에 미달한 경우는 최소한 치료비까지는 주겠다는 거죠. 최소한 치료비까지는 주겠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험이 만들어졌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약해서 교통사고 난 사람이 만약에 과실이 90%다. 그러면 치료비 10%만 주겠다. 그럼 나머지 90%는 정부가 보장해야 되는데 아직 시설이 정부가 그렇게 재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치료를 해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최소한 치료를 해주라. 자, 그 조항을 죽고서 넣고 달달달 외웁니다.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이 치료비에 미달하면 최소한 치료비는 주겠다. 자, 이 조항이 2016년에 수정을 가합니다. 어떻게 하면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이 치료비 플러스 간병비에 미달하면 해서 간병비까지를 포함해요. 치료비 플러스 간병비. 오늘 강의한 내용을 잘 이해하든 안 하든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중요한 단어들으니 지금 문장 같은 거 외워야 돼요.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이 치료비하고 간병비에 미달하면 치료비와 간병비를 최저보험금으로 준다. 이거 안 외우면요. 게임 끝이야. 게임 끝이야. 근데 이런 것들만 계속 나와서 몇 개 계속 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동차 보험을 쉽게 할 수 있다. 쉽게.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자 부상 1등급이었어요. 부상 1등급이었어요. 3천만 원이 한도죠. 그러니까 어디서 주고 끝난다? 부상해서 돈 주고 끝난다. 부상해서 돈 주고 끝났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게요. 자, 4번. A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 중 무단횡단 비를 치렀다. A는 H보험의 대인배상 원만 가입받고 부상 1등급이고 치료비는 5천만 원, 휴업손해 3천만 원, 후유장애 하는 7천만 원인데 후유장애 상실 수익, 자, 후유장애 보상 한도는 3천만 원인데 후유장애 상실 수익은 4천만 원이다. 피해자 과실 30%다. H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죠. 자, 보겠습니다. 과실이 30%예요. 과실이 30%. 그러면은, 자, 우리가 토탈 금액이 얼마냐면 치료비, 휴업손해 3천에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8천에다가 1억 2천이죠. 1억 2천에 70%만 7천 얼마가 되겠죠. 그죠? 치료비는 얼마 나왔어요? 5천이죠. 그러니까 치료비를 상회했죠. 그죠? 그러니까 언능 상회해서 또 토탈로 딱 대충 봐요. 1억 2천에 70%는 7, 8천인데 치료비 5천이니까 아, 이거는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의 치료비에 미달하면 치료비 준다는 조항은 적용하지 않겠구나. 그죠? 다시 뭐라고요? 뭐가 적용 안 된다고요? 시작.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이 치료비나 간병비에 미달하면 치료비나 간병비까지는 최저보상해준다. 그런 조항이 적용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상 따로 과실 적용하고 후유장애 따로 과실 적용하고. 자, 그랬더니 얼마냐면 8천만 원의 70%인 자 5,600만 원인데 대인배상 1등급이에요. 한도가 얼마야? 3천이죠. 3천을 초과한 2,600만 원은 안 되죠. 후유장애는 2,800만 원인데 한도가 얼마냐 그랬더니 후유장애 한도가 7천만 원이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자, 부상은 우리가 8천만 원에 70% 하니까 7, 8에 5,600인데 3천 한도예요. 그 다음에 후유장애는 4천만 원에 70%니까 2,800만 원인데 여기가 7천만 원이 한도예요. 맞죠? 자, 그럴 때 각각 계산해서 한도 내서 줘야지 이거를 토탈로 하고 이것도 토탈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면 이건 3,000이잖아요. 이렇게 주면 2,800이잖아요. 그럼 5,800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해버리면 1억 2천에 70%면 8,400이잖아요. 한도를 더해보면 1억이잖아요. 8,400 주면 안 된다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5,800보다 훨씬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상 후유장애 한도가 있을 때 각각 계산을 해야지 부상 후유장애를 더해버리고 한도도 더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한도를 더해서는 각각 계산을 해야 된다. 써놨죠. 부상 후유장애는 별도의 한도가 있을 때, 자, 부상 후유장애가 별도의 한계가 있을 때 각각 계산해야 된다. 각각 계산해서 한도를 적용해, 각각 한도를 적용해야 된다. 부상 후유장애가 각각 한도가 있을 때는 각각 계산해서 각각 후유장애를 적용하면 한도를 적용해야 된다. 그죠? 쉬었다 하겠습니다.